예, 안녕하세요. 느린 한자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무지하게 일찍 자서 저녁 7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새벽 한 4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닌가? 그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침형 인간이 혹은 새벽형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 1시쯤 찍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아침 6시 반에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집이 저기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하양이라는 곳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전에 거의 서울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여기 하양에 왔는데 읍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에서 이제 읍으로 와서 완전히 생활이 확 바뀌었는데 뭐 물건 살 일 있으면 읍내 나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 동네도 어떻게 보면 강도 이렇게 옆에 끼고 있고 그리고 산도 무악산이라고 그래서 산도 있고요. 그리고 읍내 나가면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저 대구 쪽 가는 길에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라고 있는데 혁신도시 이렇게 버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임대에 붙은 그런 그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혁신도시가 이제 뭐 건물도 아파트도 새 거고 상가 건물도 새 거긴 해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주말에는 그 혁신도시에 있다가 서울로 간다던가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들이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사는 이 하양읍 같은 경우는 읍인데도 이전부터 이 읍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뭐 중장년층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런 고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생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국에 제가 들어봤을 때 혁신도시가 군데군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들은 오히려 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읍이라던가 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훨씬 더 생존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뭔가 아침 시간이어서 게다가 제가 지금 모닝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어서 약간 마음이 편해서 좀 여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볼 한자는요 우리가 되게 친숙한 한자예요. 안내자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이 한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부 뭐 인테리어 이런 말 할 때도 쓰고 혹은
예, 뭐 바깥이라고 하는 외자랑 이렇게 같이 내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숙한 그런 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래 의미가 뭘까? 예, 그러니까 쓰기는 상당히 친숙하게 쓰는데 이 글자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못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이 글자의 원래 어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제 무릎을 탁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요 글자를 보시면 요 그림 잘 나와 있죠. 예, 그림이 어떤 집이 있고요.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기둥이 되게 튼튼하게 있고, 이게 바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문이 열려 있는 어떤 건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한자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어떤 건물. 그리고 이 글자를 딱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저도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초기 글자를 봤을 때 이게 가장 처음 이제 그 갑골에 새겼던 그런 문자인데요. 이 글자를 봐도 뭔가 여기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안, 내자의 초기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예전에 본 것처럼 이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몇천 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글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익숙한 이런 글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해서 요거를 주로 쓰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랑 그렇죠? 1번이랑 3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랑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전체인 것 같은데 소전체 전서체라고 하죠. 이건 갑골. 그래서 진시황 때 문자를 통일했을 때 이 어떤 원형을 더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건물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이후에 예서체, 한나라 이후에 예서체가 되면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내자의 원래 글자와 그 흐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어 발음은 네이 이렇게 되네요. 사성으로 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교재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글자죠. 안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봤던 갑골문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약간 커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로 여기가 영어로 치면 in이 되겠죠. in.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in이랑
안이랑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발음이. 그렇죠. 안 내자. 인. 그래서 보면 예. 일본어 발음에는 특이하게 DIA, 나이라고도 발음이 된다네요. 그리고 나이. 그렇죠. 그래서 영어 첫 번째 뜻은 자, 예, 친숙하죠. 예, 인테리어. 예, 예, 인테리어. 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뭔가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부수고 예, 새로 뭔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할 때 주로 이 건물 외관은 잘 못 고치니까 이 안에를 고치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고치는 걸 인테리어 공사 같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라고 하면 그렇다면 반대는 익스테리어가 되겠죠. 익스테리어. 그래서 이거는 외관이란 뜻입니다. 외관. 예, 그래서 이는 아니고요. 익스는 바로 아웃이죠. 예, 아웃을 바깥쪽을 꾸미는 것을 익스테리어라고 하죠. 그리고 한자로 치면 예, 바깥 외자, 예, 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일단 안 내자기 때문에 인테리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사이드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쪽이라는 거죠. 안쪽의. 예. within도 인사이드랑 예, 유사한 뜻이죠. 예, 그 다음에 inner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속옷을 예, innerwear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innerwear. 예. 이게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입는 거기 때문에 inner가 들어간 거죠. innerwear. 예. 예. 그리고 이 안 내자에는 독특하게 inner chamber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chamber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룸이죠. 그래서 inner room이라고 하면 한자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내자에다가 더하기 예, 우리가 방 무슨 실, 거실 뭐 할 때 실을 쓰죠. 그래서 내실이라고 하잖아요. 내실. 예, 그래서 이 안 내자 하나에 이렇게 내실, 안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순 우리말로 하면 예, 안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이기 때문에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주로 남편들은 사랑방에 있었고요. 예, 옛날 소설 중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것처럼 대신에 상대적으로 예, 아내들은 예, 바로 이 예, 내실에 있었어요. 안방. 예. 그래서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 마님. 그렇죠. 안방 마님.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편은 바깥 양반이라고 하죠. 바깥 양반. 예. 예. 안방 마님. 예. 바깥 양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여기에 아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wife.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사람이란 말도 하잖아요. 안사람. 근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말에, 순 우리말에 어떤 이런 어원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참고로
그런 책이 있는데 내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훈. 훈은 요거는 교훈이라고 할 때 훈인데, 내훈이란 책은 집안의 그 부녀자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가르침, 그것을 내훈이라고 합니다. 책이죠. 내훈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내자에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어떤 장식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안쪽의라던가 그리고 내실 곧 안방이라고 하는 것 내용이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독특하게 아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아내라고 하는 말도 딱 연상이 되는 게 안에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전의 저자가 또 글자풀이를 하고 있어요. To enter, 들 입자를 enter라고 보고 있죠. An area,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글자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final labial of this group, see introduce, 페이지 30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발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 안내자를 봤고요. 요 나머지 글자들은 또 이 글자 첫 번째 글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변주들 혹은 파생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여기 보시면 물 숫자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풀 초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뭔가 물과 관련된 것 같다. 물. 그리고 요거는 풀 초자, 이게 풀초가 단순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풀과 관련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실사자가 있으니까 실과 관련된 것 같다. 혹은 옷과 관련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이 글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옷이가 들어가니까 옷과 관련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요거는 말씀원이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말과 관련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글자도 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부스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찾을 때, 그리고 옥편이나 한자 사전을 찾을 때 이 부스를 통해서 이제 한자를 찾는데, 뭐 그 찾는 방법으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뭐 물, 풀, 실, 옷, 말 이런 것처럼 어떤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힌트. 그래서 딱 보고 아예 뭔가 어떤 물과 관련된 것, 이거는 뭔가 풀과 관련된 것이겠구나. 이거는 실과 관련된 거네. 이거는 옷과 관련된 거네. 이거는 말과 관련된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약간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힌트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거를 쭉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글자 같은 경우는요, 물구비 예자입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물구비 예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풀이 뾰족뾰족할 예자예요. 예자. 간단하게 풀예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납, 드릴 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릴 납. 예, 드릴 납. 그 다음 글자는 옷인데, 이제 스님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장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장삼 납자. 예, 납. 그리고 요 두 글자는 말을 어눌하게 할, 예, 눌자. 예, 그러고 보니까 어눌이라고 하는 말도 눌자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말 더듬을 눌. 예, 발음이 좀 독특하죠. 눌.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뜻과 발음이 있긴 한데, 요 입구자 들어간 것도, 근데 요거는 독특하게 또 고함지를이라고 할 때는 납이라고, 예,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제가 물, 풀, 실, 옷,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뜻을 보셔도 여기 보면 물굽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구불구불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여기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풀, 뾰족뾰족한 풀, 예자니까 여기 또 풀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에. 예, 그 다음 요 납 같은 경우는 뭔가 들어오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힌트로 여기, 예,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예,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 선물은, 예, 들어오죠. 예,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뜻은 아마 선물이란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파생이 돼서 들어온다 라고 뜻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왜 포목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의 돈에 맞먹을 정도로 어떤 나름의, 예, 화폐와, 예, 비슷한 가치를 지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라던가 아니면 그때를 그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 포목을 선분을 많이 하죠. 예, 그것이 바로 이 납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세금이라는 의미도 가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 대신에 포목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pay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바로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세금을 납세란 말을 하잖아요. 납세. 예, 바로 이, 예, 뭐랄까, 나라에다가 선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예, 벼로도 냈으니까, 그래서 예, 요게 납세입니다. 세금을 내다. 예,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납자를 쓰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 포목이나 이런 게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실과 관련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장삼 같은 경우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수가, 옷의 부수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 더듬을 눌,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부스라고 하는 것과 이 발음이 뭐랄까, 콜라보레이션이랄까요? 예, 같이 만나면서 옛날 국어 시간에 왜 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있잖아요. 뭐 청각과 시각이 맞는다던가, 뭐 시각과 후각이 맞는다던가, 이런 것처럼 이 부스라고 하는 것과 이 발음, 그리고 이 발음 자체뿐만 아니라 이 글자 안, 내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성자의 원리이자 미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성자라고 하죠. 형태와 소리, 의미와 소리가 합쳐진 것. 예.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요거는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물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어 뜻을 보시면 bend of a riv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물에 밴드니까, 밴드는 원래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구부러지다니까, 예, 그럼 명사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바로 답이 있어요. 예, 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일 때는 굽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bend of a river, 물이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을 이제 예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단어는 거의 우리는 안 쓰죠. 예, 그 다음 풀 예자 같은 경우도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bird는 찾아보니까 우리가 싹이에요. 봄이면 자라나는 싹. 예, bird.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도 좀 비슷한데, 스프라웃은 예, 그 싹이 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 발아라고 하죠. 예, 요게 싹 아자죠. 그래서 이 싹이 예, 나오는 것을 발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 스프라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풀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것을 이 풀 예자, 이게 뭔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 다음, 예, 아까 좀 설명을 드린 바로 이 드릴 납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give, 예, 뭔가 주다, 혹은 국가에 대해서는 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다. 예, 그리고 이 실은 어떤 포목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귀했던 거라고 하니까 예,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와 닿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핸드오버는 뭔가 건네주다, 이런 느낌이죠. 건네주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건네줄 수도 있지만, 또 일반인이 국가에다가 건네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pay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게 바로 그 말씀드린 납세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납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야지 뭐 길도 놓고 뭐 건물도 짓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의 입장이라는 거죠. 국가의 입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추상적인 의미가 introduce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예, 특이하죠. introduce는 보통 이제 소개한다, 그런 의미인데 뭔가 not이라고 하는 한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appoint. 예, 여기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죠. 예, 보면 이것도 라틴어계 단어로 보이는데 포인트,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거잖아요. 딱 찍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딱 찍어서 지적하는 것. 예, 이거 바로 임명하다, 지명하다. 여기 보면 딱 찍어서 지적하니까 지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은 뭔가 시간 날짜를 정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정하거나 명하는 것, 그게 바로 appoint. 예, 그리고 바로 이 한자 납자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사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장삼 납자인데 상대적으로 요 방금 본 드릴 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장삼 납자 오디자가 들어간 이 한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line이라고 하는 건요, 찾아보니까 옷의 안감을 대다. 안감을 대다. 옷에 보면 겉 표면도 있지만 항상 안감이 있죠. 그 다음에 퀼트.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외래어로 퀼트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뭔가 누비 이불이나 할 때 그 누비를 퀼트라고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robe는 긴 겉옷. 그래서 요즘 입는 거는 약간 코트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장삼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이 주로 입는데요. 스님들 딱 연상해 보면 긴 어떤 그 옷감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장삼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한자는 옷과 관련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요거는 말씀 원자랑 입구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스태머, 이것도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요. 말을 더듬다 라는 단어입니다. 말을 더듬다. 더듬다. 그리고 speak slowly. 말을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with difficulty라고 해서 약간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을 가지고, 혹은 어려운 상태로라고 하면 되겠네요. 뭔가 뭐 신체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눌하다 라는 말 가끔 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 역시 이 한자가 쓰이네요. 그래서 말씀 어자에 바로 이 눌자, 말씀원이 들어가는 이 눌자가 들어가서 어눌. 그리고 의미는 말을 천천히 약간 더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눌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눌자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불어 자주는 못 보겠지만 이 스태머라고 하는 단어를 또 알게 됐어요. 말을 더듬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요거는 발음이 특히 이제 안 내자라고 네라고 발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세금 납부할 때, 아까 봤던 납세할 때의 납이 발음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이 내와 납이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한번 보시면 안 내자 해서 내, 그 다음에 요거는 예, 그리고 풀 예, 그 다음에 드릴 납, 그 다음에 장삼 납, 그리고 말더듬을 눌. 요게 좀 특이하죠. 여기 보면 T로 또 돼 있네요. 저기 광동 쪽에서는 눕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글자 같은 경우 이 눌이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납이라고도 발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예, 납, 눌 이런 발음으로 다 어떤 통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안내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가 있는 한자가 있으면 혹은 이 영어 단어도 보면 그렇죠. 영어 단어도 새로 우리가 보는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어포인트라던가 스테머라던가 이런 영어 단어들을 또 이 한자와 같이 연결 지어서 예를 들면 눌자와 스테머 말을 더듬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또 외우면 같이 외울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전공이 한자 한문이 전공인데 이 그 느린 한자를 통해서 영어 공부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